한번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하는 게 있는데 94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94. 임의적 대상 지역. 임의적 대상 지역 암기사항 아니라고 있습니다. 용도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경관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다 그러면 경관지구는 이제 조례로서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해당 경관지구에서 또 다른 뭐 제한이 있으면 그것에도 이제 제한을 받겠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행위를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할 수도 있고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리고 개발 암기사항 아니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곳, 또 녹지지역이 뭘로 바뀌었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또 새롭게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8의 3 이런 것도 안 보겠습니다. 8의 2도 안 보겠습니다. 9 줄긋지 말고 도시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남양주시의 어디예요? 도시개발구역은 남양주시에 어딘가 정해져 있죠? 딱 있죠? 근데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없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재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 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법학에서는 한정적 조항이다, 예시적 조항이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은 과일, 채소, 밥, 고기 등등등이다 그러면 다른 것도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고기하고 밥만 먹어야 된다, 밥은 먹어야 된다. 그건 외워야 돼요. 그건 꼭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암기사항 아닌데 자꾸 암기사항화 시키니까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걸 공부하게 되고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들이 잘못된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었어요. 틀렸거든요? 이거 본 적, 하여야 된다 해서 이런 본 적 없죠,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이제 학생들, 근데 이제 다행이었는데, 당시에 학생들은 요걸 이제 1km로 외우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입지의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여기에는 복합적인 토지의 개발을, 복합개발을 꾀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이게. 2km가 아니고 1km가. 근데 복합적인 토지 이용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다 지정하는가 강의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된다는 것은 10년과 30만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앞에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가 뭐.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입지 규제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여기 1km인데 2km니까 틀렸다는데 거의 찾긴 찾았어요, 학생들이 이제. 엉뚱한 걸로 찾은 거야,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고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알고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요거 상관없는데, 이제 이게 틀린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틀렸나 보다 해가지고 답을 거의 찾았어요. 틀린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에 8의 2, 8의 3,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밖에 양호한 환경 확보나 기능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거 또 가면 또 수십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아니다. 서로 이거를 암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런 것도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다음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제 암기사항이라고 그랬죠.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곳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다만 녹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이거나 다른 법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했는데 그건 버리고, 그 예외까지 물어보는 게 보통인데, 이 말은요, 이 법 구조를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뭐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그걸 공부를 다 하는 것은 너무나 낭비예요. 손 다칠지 모르니까 손에 대한 보험을 든다. 우린 들 필요 없어요. 손 모델이다. 이런 사람 들어야 돼요. 그죠? 언젠가 탈지, 언젠가 써먹을지 몰라요. 보험 다 들으면 손해예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들어요, 보험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다만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시험은 다만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내는데 여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이거 버리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인 지역. 근데 녹지역으로 존치되는 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할 때 얼마 이상? 30만 그랬죠?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모의고사 정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래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94.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말 있죠. 왜 일부 그랬냐면, 그러니까 파주시가, 남양주시가 있으면 용도 지역을 다 정해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용도 지역은 다 있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주죠. 거기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은 남양주시의 일부에 대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기능,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 하게 되는데, 제가 남양주시 하는 말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하는 말을 남양주시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남양주시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보면서 자꾸 이제 틀리기도 하고 자꾸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리가 되면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95페이지 의무적 포함사항 하는 말 있죠? 그거 줄 긋지 마시고 거기다 긋지 말고 여기다 긋게요. 다시 왼페이지 와서 대통령령 정하는 기반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도 정해줘야 되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도 정해줘야 된다. 아까 칠판 했죠? 거기다 쓰지 말고 이제 왼쪽 페이지 94페이지 봐보세요. 94페이지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죠,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우리가 국가계획은 이게 있다 이것만 알아도 되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군이죠. 특별시, 광역시, 별별시, 군.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용, 기, 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얘네들은 나누지 않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칠판도 넓은데 좁게 써놨지. 주거는 전용, 일반, 준, 상업은 근, 통, 일, 중, 공업도 전용, 일반, 준, 보전, 생산, 자연. 그렇죠. 여기는 1종, 2종, 1, 2, 3종 이제 이렇게 나뉜다. 용도지구는 또 용도구역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기반시설 좀 전에 봤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여기잖아요. 여기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대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기능과 경관을 증진시키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전부로 안 되고 일부 특별법이 되는 거지. 그 지역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이제 해야 되는 거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어디서 할 수 있고 어디다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기반 시설,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게 이제 도시군 관리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하는 표현을 한번 음미해 봤고요. 자, 용도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분하거나 변경한다. 이런 말 있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에 있는 용도 지역, 여기 아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습니다.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지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공부 한번 해보면요. 여기 허용되는 건축물은요.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되고요. 그냥 들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거 하나 1000번 읽는다고 도움 안 돼요. 이거를요. 앞에서부터 쭉 체계적으로 봐야 그나마 여러분이 기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 10,0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하나씩 외우는 거는. 사례, 이거 이야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돼요.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돼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교육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하는 게 됩니다. 노유자시설은 이제 노인이라든가 유자, 어린아이, 애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타가소 같은 거는 노유자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에요, 지금 교육시설. 이제 대학은 아닙니다. 이게 일종 전주 대학은 못 들어가요. 교육시설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무엇은 안 된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일 때 5개층 이상인데 요거 4개층, 4층까지밖에 안 돼요. 일종 일주는 아파트는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해놨고요. 그리고 허용된 건폐율은 일종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얼마가 기억나세요? 50, 60, 70. 50, 60, 70이니까 전주만 양반이라서 양으로 반 나눠서 50. 전주이시 양반이니까 50. 일반은 60 그렇습니다. 60. 물론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네, 60. 그리고 용적률은 200입니다.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외워봤어요. 지금 물론 처음 하는 분은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다 되는 겁니다. 지금 모르더라도.
그래서 한 3월까지는 제가 친절하게 다 해드려요, 계속. 3월에 와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좀 늦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꼭 3월에 와서 공부했는데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쉬운 것들 좀 많이 틀렸던데, 이제 3월에 와서도 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많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규제를 받게 되고, 저층 중심, 4층 이하,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규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법에 따라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다가 정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무엇에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통제를 받게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따라서 이것을 대체한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요거는 건축물의 뭐요? 용도.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는 게 있고, 그리고 건폐율, 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안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시면 뭐 허리 비틀어 대고요. 좀 반 누워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괜찮습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허리 단련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 아파트가 안 되는데 아파트 됩니다. 이렇게 놨어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 법 체계가 일종일반적으로는 아파트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아파트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일종일반 주거적인데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이죠?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5개층짜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일종일반 주거적인데 왜 아파트가 있어? 이거 법이 좀 이상하다. 대한민국 뭐 엉터리 아니야, 이거 무슨.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법을 좀 체계를 확인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도 지역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하려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주민들, 지방의회, 이반, 협의, 심의 해서 결정하면 고시하고 지형되면 고시야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반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하되 시장 군수는 지가 결정 못하고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해요. 자, 처음 듣는 학생은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다음 수업한테 봐야 돼요. 근데 첫날 강의는 가급적 이해 못해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적으로 바꿔요.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이반, 협의, 심의, 고시 다 해야 돼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지방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돼요. 원래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되고, 이건 더 나중에 공부할 거고, 또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자, 남양주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아니다? 이상이다. 그럼 남양주시장은 본래 도시공관리 결정권자지만, 구리시장은 도시공관리 결정권 없죠? 없죠? 그 용도지역 바꿀 때는 도시공관리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장은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구단위는 구리시장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경기도시가 결정을 안 받아도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의 법적 의미인데 여러분들 물론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뭐 이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들어오면 제가 쉽게 하면 뭐 여러분도 쉬울 수 있고 제가 어렵게 하면 여러분 어려울 수 있고 제가 뭐 다 쉽게는 못하지만 어떤 부분은 좀 쉽게 해요. 어떤 부분은 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아파트 분양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남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면 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고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냥 한 줄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세계 이상이 1km 세일 하는 지역에는 복합적인 토지의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거기는 이제 그냥 참고삼아 말하는 거지 절대 시험 관리에서 공부할 거 없어요. 본래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고요. 이거 안에서만 해야 돼요.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안에서만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지멋대로 주거를 상업으로. 그럼 재량이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구리시장 이게.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아까 세계 1km 하는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의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주거를 상업으로, 공업을 상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하면 너무너무 많은 게 양이. 그리고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안 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1번 용도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한다. 이 말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에 이게 있겠구나 하는 건 알면 돼요 이제. 나중에 자꾸 듣다가 지금 안 해도 다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이해를 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죠. 용도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특과 경관지구를 정했는데 거기에 무슨 자연경관지구로 바꾼다라든가 내용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할 수 있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조례가고 있었는데 그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당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지금 안 써도 돼요. 너무 어려워요. 3번은 지금 안 봐야겠습니다. 1번, 2번 이런 거 보시고 4번 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필수인 것 뭐다? 4번 필수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나 계획적인 개발 정비에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그래서 어떤 도로로 둘러싸이는 구역에서는 막 가구 이런 말 쓰기도 하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도로 가짜 어떤 구역에서 가구 이런 말 쓰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나누인 계획적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의 덩어리 이것을 획지 이런 말 쓰기도 해요. 획지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뭐 표현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가구 획지 이런 것들의 그런 어디까지를 특별히 관리해서 디자인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는 가구나 획지 이런 데 규모 위치하는 것을 정할 수 있고 6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는 것은 필수다, 임의적인 사항이다. 필수예요.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이런 것까지도 간섭을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 관광단지 이런 데도 지구단위 계획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관광단지인데 어느 특정 국가에서 많이 온다고 쳐요. 근데 그 국가에서는 뭐 무슨 색깔 할까?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보라색으로 건축물을 건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따라서. 이건 필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필요하면. 그러니까 임의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아까 무슨 선? 건축선. 건축선도 필요할 때는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환경관리계획, 경관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하니까 양이 많고요. 필수인 건 필수 암기사항. 근데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통해서 알고 나면 암기를 안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암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행위제한의 완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조경, 공개 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를 무슨지? 무엇이죠? 눈먼 땅. 못 가니까. 눈먼 땅은 어디를 못 가잖아? 맹지, 그러죠? 맹지. 그래서 도로에 접해야 돼요. 대지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나가야 되니까 2m 이상 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에서 볼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60조에 있는 높이자는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자아니고 61조에 있는 높이자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자인데 그거 구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완화할 수 있다? 용건, 용이, 높이, 주차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거기 조경이라든가 접도 의무 그리고 공개공제까지 공부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조차 모르고 있는데 알아도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억할 수가 없어요. 시험 볼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그리고 60조, 61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높이 완화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있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에. 그리고 무슨 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입지의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 하는 말 좀 전에 봤고요.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미였습니다. 입지의 최소구역은 보지 마시고 이제 9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제 허가 대상 개발행위 하는 말씀입니다. 건축물의 한번 읽어보고 칠판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런 뭐 단어의 단순한 뜻은 안 물어봅니다. 이제 법적인 의미를 아는가는 물어보겠지만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아는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그런 물건, 시설물 이런 것들이 공작물 이랬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작물이 뭐예요? 건축물 하는 말 했죠? 학원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작물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이용 가치가 큰 공작물이기 때문에 따로 나눠놨어요. 자, 건축물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라.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원칙이에요. 제가 분명히 사람이 만든 모든 시설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마당에다 정원에다가요 돌탑을 하나 쌓아놓고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100일 기도 드렸어요. 합격해 못해요. 못하고 100일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돌탑을 쌓았습니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조그마한 것들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허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아시고 그 일정 규모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시적 같은 데서 50톤, 50제곱미터, 50세제곱미터 이 규모 있어요. 부피는 50세제곱미터, 너비는 50제곱미터, 그리고 너비가 아니고 넓이, 그리고 무게는 50톤 이하일 때 이럴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것들인데 그건 이제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겁니다. 이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 외형과 질적 가치의 변화를 형질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거고 성토는 좀 부족한 데를 흙을 메우는 거고 정지는 울퉁불퉁한 것을 잘 다듬어서 평평하게 하는 거고 포장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거 더 씌우는 게 포장이에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 이게 뭐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다. 이거 할 때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도 아주 경미한 것은 허가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통령이 정한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바다라든가 하천을 메웠어요. 공유수면 매립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허가사항인데 괄호에 무엇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지휘한다 그래놨어요. 경작, 농사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주변에 분명히 농사 짓는 분 있을 거예요. 가까운 분 중에. 근데 뭐 가을에 봄에 농사 지켜서 경운기로 트랙터로 밭 갈 때 허가 안 받아요. 왜냐하면 토지의 질적 가치에 대한 변화가 적거든요. 농사 지켜서 하는 것은 가치 변화가 적죠. 외형 변화가 적죠. 크지 않아요. 원상복구가 쉬워요. 그리고 농사 지켜서 하는 것은 거기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것 때마다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토속 채취, 흙이라든가 돌,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이에요.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것들을 채취할 때도 일정 면적 이상일 때. 그냥 일정 면적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그 말 없어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분할. 여러분들이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어요. 그걸 500으로 나눕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나누는 행위가 일정 사회적으로 경제적 의미가 있을 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것이 이 말이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그냥 토지를 나눌 때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눌 때 이럴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1번에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는 말 있죠. 이거는 나중에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여기서 토지를 분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이번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하는 말 있어요? 분할 제한 면적 하는 말 있죠? 그거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미만만 보셔도 돼요. 미만만. 미만으로 할 때 허가를 받는다. 이상으로 할 때는요. 안 받아요. 너비 5m 이하로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1번,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나중에 뭐 보류하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토지가요. 내 멋대로 분할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너무나 잘게 쪼개져서 나중에는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땅도 어떤 때는 필요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필요하다면 허가를 해주는데 쓸모없이 뭐 투기 목적을 한다라든가 쓸데없는 분할할 때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면적이 넓은 땅들은 그런 분할하더라도 쓸모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미만으로 하거나 이하로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멋대로 쪼개가지고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 잘게 쪼개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라는 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관리하지 않고 울타리도 없이 그냥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의 물건을 일정 규모 이상의 물건을 1개월 이상 방치한다. 그냥 쌓아놓고 그냥 놓아둔다.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라. 물건 쌓기.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면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개발과 정비화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줄여서 도시군 계획사업. 시설사업은 얘만 하는 거고요. 이제 시설을 빼서 도시군 계획사업, 그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이제 포함한 상위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어딘가에 할 수 있죠. 여기 어딘가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개발 행위. 우리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개발 행위,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는 여기 어딘가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네, 이것도 공작물이지만 이제 여기 있는 공작물에 따라서 건축부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말인데 있으나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공작물 말하겠죠? 이제 그냥 틀리게 안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토지의 외형과 질적 가치를 변경시키는 뭐라고요? 형질 변경. 여기에 있는 말들은 뭐 시험에서 틀리게 안 합니다. 그다음에 뭘 채취를 해요? 토석 채취. 토지를 합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할하는 거.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눈다.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냥 이것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달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해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요?
예, 경장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토석을 채취했어요. 그래서 토석,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했습니다. 허가 받으라고 했죠? 근데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고 얘를 평평하게 해서 형질을 변경해서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토석이 채취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석 채취가 목적이 아니고 토석을 채취하긴 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형질 변경이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책 한번 보면 97페이지에 괄호 안에 맨 밑줄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는 말 있죠? 그것은 허가를 받지 말란 말이 아니고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말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니고 이제 야산에서 광물을 채취한다 이런 거 토석 채취죠? 그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광물 채굴 목적이 아니고 야산을 잘 다듬어서 그냥 아파트를 짓고 싶대요. 그럼 토석이 당연히 부산물로 채취가 되겠죠? 그때는 무슨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형질 변경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 형질 변경 허가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요. 얘네들은.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가 있는데 얘는 매입 의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거 돈 안 내려고 슬그머니 돌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이제 채취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팔아먹고 또 형질 변경으로 돼서 또 나중에 건축허가도 받고 뭐 양 두 가지 떡을 동시에 먹는 이거 안 되니까 형질 변경이 목적일 때는 원래 어떻게 알아?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책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개발을 행위허가 대상이 뭐예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의 분할, 그리고 물건 쌓기. 물건 쌓기도 어디야? 관리,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니까 농림지역은 슬쩍 빠졌잖아요. 농사 짓는 행위와 관련해서 물건을 쌓아놓는다. 이런 것들까지 허가를 다 받을 할 수는 없어요. 농사 짓고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요즘 뭐 가을에만 수확하는 게 아니죠. 뭐 1년 내내 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한 것을 내 논 주변에 뭐 논두럭 같은 데 쌓아놨어요. 허가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또 짓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야적해가지고 바로 상인들에게 파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들판에서 직접 상인들이 트럭에 싣고서 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 허가 받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농사 짓는 것이 보통 면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농사 짓는 관련 게 하나 또 나오는데 공작물을 설치했는데 비닐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공작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거기 거주 목적은 아니겠죠. 드나들긴 드나들어도 그래서 이제 공작물인데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봐도 돼요. 이제 농사 짓는 것 관련해서 잘 나와요. 이것만 해도 여기 나오는 것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 한 거예요. 이제 토지 분할이 어려운데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허가를 받는데 1.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 이거는 나중에 한번 말을 하는 설명은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 못 해줬습니다. 그냥 용도 지역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헷갈려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취지를 말하면 그 취지를 이해하고 나면 알 거예요. 2번 얘가 제일 어렵고 3번도 어렵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너비가 이렇게 5m 이하가 되도록 분할한대요. 그럼 이게 좁아지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해주겠다. 근데 시험은 이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미만. 내가 강조하는 것만, 단어만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시험장 가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 말아도. 자,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 이겁니다. 요거 보충 설명. 이게 이제 97페이지에 있는데, 토지 분할에 네모안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그랬어요. 주거지역은 얼마?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도 150. 녹지지역은 200. 기타 지역은 60. 기타가 관농자 지역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숫자 지금 안 해도 돼요. 녹지지역,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지역. 이렇게인데, 주거지역에서 이게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가정할게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이거를 반 나눠서 50, 50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안 나눠져요, 이렇게. 불가능. 불법. 안 돼요. 이게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분할 제한 면적. 분할 제한 면적 얼마라고 했어요, 거기 책? 60. 50으로 안 돼요. 아무리 좁아도 얼마는 유지를 해야 돼요? 60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50 하게 되면 이걸 이용하는데 너무나 옹색해져요. 그래 못 하겠다. 건축물이 있을 때 현재 있을 때 있으면 안 해줘요. 60 했는데 이제 60제곱미터는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최하한선이고 이거보다 더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요. 남항유세 조례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70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리 하한선을 낮춰도 60 미만은 못 낮춰요. 아무리 많이 낮춰줘도 60. 그러니까 그냥 조례가 정하고 있는 생각하지 말고 자 최하한선의 대한민국에서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으로 나눌 수 없다? 60제곱미터. 물론 이제 이거 예외도 있지만 그럼 나중에 뭐 하기로 할 겁니다. 예외 몰라도 되고 사실은요. 자,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이게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분할 제한 면적. 이거보다 낮게 분할하지 못해요. 못하는데 이렇게 건축물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주거지역에서 50, 50 나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 받아서. 왜냐하면 대지가 토지가 있을 때 항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거 철탑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꼭 60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아까 60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생활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위해서 60 한 것이지 건축물이 없을 때는 60 아니어도 돼요. 물론 50, 50 나누면 나중에 건축허가 못 받아요. 안 해주겠죠, 건축허가. 그랬잖아요. 60 미만일 때는 너무나 옹색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0 미만일 때는 건축허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50에서. 여기 이렇게 이제 호수가 있어요.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 5제곱미터로 나눠가지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에게 분양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 되게 좋네. 5제곱미터면 쓸모가 있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내 멋대로 해가지고 5제곱미터 나눠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도 없어지고 하게 되면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라. 자, 미만 이상일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또 이제 자꾸 헷갈립니다. 오늘 뭐 물어봐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꾸 헷갈려요. 이런 것들 미만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미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미만 이랬네요. 상업적, 공업적은 150. 왜냐면 여기는 주거지역보다 건축물이 좀 크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150. 녹지적은 200. 요거는 이제 녹지역 같은 데 함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200. 그렇고. 기타 지역은 다시 60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60은 살고 죽어야지. 60제곱미터고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상업적, 공업적, 녹지 아니고 여기 이제 관농자 산에 또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60 다시 이제 60이 됐어요. 이제 여기는 이건 뭐 이럴 때는 이제 앞으로 몇 개 하는 게 있는데 꽤 많이 해요. 다른 저기보다. 근데 이제 이 숫자는 뭐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배워. 다시 토지를 분할할 때 언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나중에 볼게요. 이거 미만만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무엇을 할 때? 미만으로 분할 때, 미만으로.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있으면 안 해줘요.
있으면 안 해주는 게 분할 제한. 안 해주는 거. 분할 제한. 이게 뭐예요? 제한이라는 건 금지되는 거죠?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이제 건축물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아까 낚시터 같은 거, 낚시하든가. 그러니까 5m 이하로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건축물하고 상관없이, 5m. 자투리 땅 되면 안 되니까. 허가 받으라는 거고. 뭐 제가 나중에 뭐 사례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없는 대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할 때, 미만으로 할 때. 미만으로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지금 숫자 연결하지 마세요. 숫자 연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시 이제 읽어보면 5번 토지 분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 분할. 괄호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하는 말 있죠? 그 이제 법이 좀 체계 잘못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동그랑 2번에 연결되는 것이 맞아요. 네, 어차피 시험에서는 이제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자,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2번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하면은 허가를 받아라. 건축물이 있으면 아예 허가를 안 해주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간에 나눠 갔는데요, 200을 100 해가지고 그것까지 주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 자유롭게 나눠 가지면 돼요. 근데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100을 50, 50 나눠 갔는데요, 주거지역에서. 그럴 때는 쓸모없는 땅이 될지 모르니까 허가 받고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번 반복해야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요. 자, 미만 하는 것만 체크하는 거죠. 핵심이 되는 단어만 기억하면 나중에 붙이면 되는데 막 이거 복잡한 걸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는 하나도 안 복잡하다 이런 분 계시면 제가 할 말 없지만 뭐 그분은 그분대로 뛰어난 분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보통 우리는 보통의 수준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미만만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허가 받으라. 이 허가상이에요. 허가 받는 거. 우리 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겠네요, 밑에. 자,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한다 할 때 허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형질병령해요. 흙을 막 파헤치는 거, 이런 것들을 형질병령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홍수가 발생해서 지금 우리 집 뒤에 있는 야산이 무너질 것 같대요, 지금. 그럼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과 재산이 위험한데? 근데 허가 신청해서요, 뭐 허가 받고 뭐 15일 기다려라 해가지고 뭐 허가를 또 안 해주니 만에 막 이러고. 또는 담당 뭐 공무원이 뭐 출장 갔네. 그래가지고 안 해주고. 곤란하죠? 그래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고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 시골 같은 데 하면 야산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막 논밭으로 갈아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만약에 왜 허가받지 않고 형질병리 했냐. 전에 여름에 산책 들어가서 내가 응급조치를 했다 해가지고 잡았다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잖아요. 그죠? 자기가 고의적으로 해놓고, 의도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응급조치하면 1개월 이내 신고는 해야 돼요, 이제, 신고는. 그래야 담당 공무원이 진짜 응급조치를 했는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형질병이 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신고는 모르더라도, 자,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 법 이전에 사람이 있는 건데,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데, 무슨 허가를 받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양과로 이번에 이제 97페이지에요.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나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였는데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얘네 허가 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서 무슨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 이럴 때는 여기는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부모에게 10시까지 외출할게요. 허가 받았어요. 외출 시간을 11시로 바꿔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자,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10시까지 외출할게요. 그러니까 9시에 들어왔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기간을 내년 10월에 끝낼게요. 그러니까 내년 9월에 끝냈어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10시까지 외출할게요.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와요. 허가 받으라고 했죠?
연장하는 거,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통제될 때가 많고, 감소하는 것, 단축하는 것들은 좀, 그것도 물론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제가 될 때가 있는데 조금 용서될 때가 좀 더 많아요. 줄이는 것은. 원칙, 허가 반상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는다. 근데 예외,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 면적을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5%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뭐 숫자 몰라도 돼요. 좀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알리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디귿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허가 반상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말고도 뭐 한 가지 정도 더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사업기간 단축과 5% 축소만 보겠습니다. 사업기간 어떻게 한다? 단축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 면적을 5% 보면서 축소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경미한 사항이 생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5%인 경우에는 보통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때가 많아요. 많다고 그랬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5%.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다시 98페이지 보고 칠판은 그냥 놔두겠습니다.